여권 대선 주자로 부상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여러 경로를 통해 내놓는 거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8월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숙박이나 관광 등의 지역 특수가 부산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동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돼 재확산 우려가 커지며 경남 지역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011년 복수노조 허용 이후 복수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는 대표 노조를 두고 노노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대권 행보를 펼치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의 거친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지도가 낮은 홍 지사가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분석하면서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윤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권 대선 주자로 부상한 홍준표 지사가 거친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좌파와 광성 귀족노조 주도인 촛불 집회에 특검과 헌법재판소가 끌려다닌다고 말했고, 지금의 대선 여론조사는 광적인 지지 계층의 응답이라며 믿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1등한 후보는 저거 대장이 뇌물 묻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 발언에 대한 비판에는 막말이 아닌 사실이라고 응대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후발주자인 홍 지사가 다른 대선 후보들과의 큰 격차를 좁히기 위해 주목을 끌려는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미비한 수준이던 홍 지사의 지지율은 2심 무죄 선고 이후 언론 노출이 잦아지면서 최근엔 3.8%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또 보수 성향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계산된 발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홍 지사의 노이즈 마케팅에 따른 지지도 상승은 5에서 7%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합리적인 대안 세력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막말이라던가 그리고 노이즈 마케팅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우려가 많다. 홍 지사의 거친 발언이 인지도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등 370억 원이 투입되는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가 내년 8월 창원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행사 규모에 비해서 숙박이나 관광시설이 부족해 지역 특수를 인근 부산에 뺏기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가 열릴 사격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창원시는 332억 원을 들여 국제대회 개최 수준으로 사격장을 재단장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52%, 올 연말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내년 8월부터 15일 동안 열리는 사격 대회를 찾는 선수와 임원은 120개국 4,500여 명. 하지만 창원시의 3성급 이상 숙박시설 수용 인원은 2,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창원 시내 모텔을 활용하면 기본적으로 3,500명은 일시에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호텔 수요가 발생하면 일부에 대해서는 인근 부산까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사격 연맹 측은 숙박시설에서 조식까지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어 주최 측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대규모 외국 방문객을 위한 쇼핑이나 관광 프로그램도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대회는 창원시가 주최하고 관광 특수는 인근 부산시가 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인프라도 부족하고 또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그 프로그램도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안에서도 보면 굉장히 그 서비스 수준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시설과 운영비에 투입되는 국비와 지방비는 모두 370억 원. 성공적인 대회 개최도 중요하지만 지역 특수까지 살리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하동 오리농가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철새가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전남 등에서는 AI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도 보이고 있어 경남 지역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하동의 한 오리 농가의 출입로가 통제되고 긴급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고병원성인 H5N6형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0일 광포소류지에서 발견된 큰 고니 폐사체와 20일 사천 용현면에서 발견된 청동오리 폐사체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유형입니다. 이 때문에 하동군은 야생조류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갈사망과 소류지 등 철새도래지와 치양농가 등의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철새가 이동하는 시기로서 철새가 이동하면서 분변이라든지 이런 데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고병원성 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8일 하동시장에서 열기로 했던 봄나물 장터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인근 사천시와 남해군 등도 철새도래지 등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라도 쪽하고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월 말 4월 초까지는 해야 될 상황. 전북 고창과 전남 강진 등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철새 이동 경로를 따라 AI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경남 지역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대표노조 지위를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측과의 교섭권을 갖고 있는 대표노조는 폭넓은 노조 활동이 보장되다 보니 회사마다 대표노조 인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속노조 소속 한국정밀기계지회 노조원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대표노조를 금속노조 지회가 아닌 기업별 노조라고 결정한 탓입니다. 불과 한 명 차이로 대표노조가 바뀌면서 반발은 큽니다. 산별노조는 기업별 노조의 30%가 노조원이 될 수 없는 관리직 직원이라고 주장합니다. 팀장이 자기들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다 지시를 하고 하니까 이건 없느니 대표이사의 권한을 가지고 한다고 금속노조의 힘을 뺏기 위한. 하지만 진호위는 실질적 권한은 없는 관리직 직원들이라며 조합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위임 정결 규정이 상시적으로 작동되는 것도 아니고 부장, 이사 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차장, 과장까지 조합원에 가입한 것을 사용자 수로 보기가 어려웠다. 한화테크위는 산별노조가 조합원이 더 많은데도 기업별 노조를 교섭 상대로 인정하는 등 대표 노조를 두고 갈등이 잇따릅니다. 사무직들을 대거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노조법 사용자의 범위가 좀 약간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어영노조를 얼마나 조직할 수도 있는. 복수노조가 허용된 뒤 과반수 노조를 둔 다툼은 경남에서만 15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조합원 가입 범위와 관련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중국 정부의 한국 여행 금지 조치 영향이 관광업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 부산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만 열을 올린 부산시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한 해 부산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94만 명. 이들이 쓰고 간 돈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는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지난해 말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 5만 4천여 명이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중국인 관광객 목표 수를 100만 명으로 잡았지만 관광업계에서는 부산을 찾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커가 최대 50-6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파르게 늘어난 쌍커, 즉 중국인 개별 관광객조차도 한국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 중국인 관광객에 초점을 맞춰온 부산시 관광당국은 사실상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공을 들였는데 지금부터는 관광객 재개 대변화를 좀 일으켜서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다변화 정책을 펼쳐나가기로 하고 관광객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와 타이완, 일본 쪽으로 눈을 돌리고는 있지만 일회성 정책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데이터에 대한 그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수용태세를 이제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또 어떤 관광지를 좋아한다든가. 고급 여행 상품이나 고부가가치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관광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태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정부의 바닷물의 채취 연장에 반발하는 어민들이 다음 주 해상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바닷물의 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이나 16일쯤 전국 90여 개 수협이 모두 참여하는 해상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바닷물의 채취 연장을 신청한 국토교통부에 지난 1일부터 650만 세제곱미터의 바닷모래를 1년간 채취할 수 있도록 협의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도청 서부청사에서 경남의 항노화 웰리스 산업 발전을 전담할 경남 항노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경상남도와 공동 출자하는 산청군과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4개 군의 발기인들이 참석해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영호남 환경단체들이 지리산은 홍준표 지사의 밥그릇이 될 수 없다며 댐과 케이블카 계획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유럽과 자연환경이 다른 우리나라는 식수댐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케이블카는 환경부가 3번이나 반려할 정도로 환경에 위협적인 사업이라며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소방본부가 지난해 119 구급차로 이송한 1,422명의 심장 전지 환자 가운데 44명이 회복됐고 하트세이버 152명이 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